등차 수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등차 같은 차이로 변화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을 A1, A라고 한다면 그럼 두 번째 항은 룰이 뭐냐면 다음을 가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크기 D만큼씩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겠지? 그럼 2차 커먼 디퍼런스를 우리가 D라고 하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D를 D는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부르고요. 그럼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일정한 차이를 공차, 공통된 차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그럼 세 번째 항은 D가 몇 개 커진 거야? 2D. 이런 식으로 계속 D가 커져 나가는 거지. 그러면 A4는 A 더하기 3D인 건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은 기본적으로 제일 유니크한 수열이, 그러니까 네임드 수열이 등차랑 등비야. 이 두 개가 제일 네임드하거든. 그럼 이거를 제외하고 그 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차 등비는 기본적인 기본 풀이가 뭐냐면 등차는 주인공이 A랑 D야. 등차는 초항과 공차가 주인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 네임드 친구들은 기본 풀이가 A랑 D를 찾고 싶어요. 즉 A랑 D로 식 세우기야. 그럼 등차 수열을 보면 우리가 영순이 A랑 D로 뭐하자? 식 세우자. 식을 세워서 역시 뭐하자? 연립해서 연방 푸는 겁니다. 연방. A랑 D로 식을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으니까 이게 메인 풀이란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질을 쓰는 건데, 성질이 등차가 제일 많아요. 등비는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제 이렇게 풀면 계산을 요구하는 거고, 그럼 성질을 요구하는 게 성질 풀인데, 그럼 성질을 요구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됐을 때 얘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질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얘는 오래 걸리거든. 얘가 다 됐을 때 얘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질은 일단 등차 수열은 칸수라는 게 있어요. 칸수. 지금 몇 칸 차이 나니? 라는 거거든. A1과 A2는 한 칸 차이 나요. A1과 A3는 두 칸 차이 나고 A1과 A4는 세 칸 차이 나지. 즉 칸수의 입장이 뭐냐면 몇 칸 차이 나요 가 결국은 그 항을 결정한단 말이야. A에 대해서 A4는 몇 칸 앞으로 간 거야? 세 칸 앞으로 간 거지. 그러면 세 칸? 한 칸당 D 한 개니까 3D만 앞으로 간 겁니다. 마찬가지 쭉 가서 AA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AN은 몇 칸 앞으로 간 거니? A1과 AN은 몇 칸 앞으로 갔니? 라고 물어본다면 N 빼기 1칸 간 겁니다. 즉 N에서 1, 즉 항의 넘버의 차만큼 차는 겁니다. 그러면 초항이 A이기 때문에 AN은 초항에서 몇 칸? N 빼기 1칸. 그럼 N 빼기 1 D만큼 앞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N 빼기 1 D인데 당연히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초항 더하기 N 빼기 1이. 당연한 의미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N번째 항은 초항에서 시작해서 N 빼기 1개 D 칸 간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를 확실히 외웠을 때 그 다음에 이 성질을 사용해서 암산이 가능한 거 말이야. 암산이 됐을 때 성질이 익숙해지는 거고,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를 손대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 암기를 통해서 일반항으로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항 분석해보자면 결국은 수열은 함수식의 입장, 함수로 바라본다면 AN, FN 같은 거는 FN, N에 대한 방정식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럼 얘를 N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자면 AN을 전개하면 DN 플러스 A1 빼기 D예요. 얘는 지금 N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줄 거 아니야. AN이 뭐 2N 플러스 3 줄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결국은 FN 같은 거면 FN. N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함수값, 즉 수열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FN 같은 거 FN. FN이 AN 플러스 3
우리는 보통 함수는 fx는 2x 더하기 3 있다는 느낌이란 말이야. 이해돼? 근데 등차는 항상 n에 대한 1차식을 갖습니다. 거꾸로 어떠한 수열 줬는데 이 수열이 지금 몇 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럼 이 친구 보자마자 얘는 뭐다? 등차구나 라고 우리는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결국은 제일 유니크한 게 등차랑 등비이기 때문에 다음 내용이 등차냐? 라고 눈치를 까면 너무너무 쉽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등차 등비를 눈치를 까자 이거지. 제일 쉬운 게 등차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읽고 등차는 반드시 눈치를 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등차 수열은 눈치를 채기 너무 쉬운 게 왜냐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란 말이야. 게다가 n의 개수가 뭐냐면 n의 개수가 d예요. 그래서 n의 개수가 얼마라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라고? d야. 그래서 뭐다? 공차라고. 등차 수열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A랑 B. 그럼 주인공 하나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떠한 AN이 2N 더하기 3이래. 이 새끼 뭐니? 그러면 원래 수열의 기본은 뭔 소리인지 모르면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뭐 하는 새끼인가로 찾아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규칙 찾는 거라고 했잖아. 이해돼? 그럼 규칙 찾기 위해서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는 건데 등차랑 등비는 보자마자 알아야 돼. 봤어? AN이 2N 더하기 3이래. N에 대한 1차식이네? 등차 수열이지. 그럼 주인공 A랑 D만 찾으면 되는데 D가 얼마야? 바로 보자마자 D가 얼마? D가 2야. 그리고 초항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돼? N에 1넣으면 돼. 어떤 친구는 간에 항상 N에 1넣으면 그러니까 어떤 수는 간에 0순위는 N에 1 넣는 거야. 무조건 N에 1 넣으면 무조건 첫 번째가 나오거든. 1 넣는 건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럼 이거 N에 1 넣으면 A1이 얼마야? 5지?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을 보자마자 우리가 등차인 거 눈치챌 때면 A랑 D만 찾으면 되는데 공차만 찾으면 초항은 그냥 1은 되는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초항 5, 공차가 2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어떤 수열을 보면 N에 1 넣을 생각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1차식이니까 1차식을 보면 등차인 거 눈치를 채야 되고 항상 등차를 눈치 깠다면 항상 최고차의 개수가 D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일반항으로 푸는 방식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등차 수열을 주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일반항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점화식으로 주는 거거든. 점화식. 점화식이 뭐냐면 점화하는 식이야. 너 가스레인지 불 켜면 불이 불 갖고 켜지는 게 아니라 불이 이렇게 다다다다 하고 들어오는 거 맞아? 그럼 첫 번째 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가스레인지는 가스를 넣으면 여기에 틱하고 불씨가 올라갈 거 아니야. 불씨가 올라오면 주르륵 하고 불이 켜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이 점화하는 이 식을 점화시라고 불러. 즉 불 켜는 식을 점화시라고 부르는 거야. 이 식만 알면 결국은 첫 번째 불이 켜지면 다다다다 연산되고 불이 다 켜져요. 점화하는 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식을 알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불이 다 켜질 거다. 즉 수열이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식을 점화시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수학적 귀납적으로 정의된 정의라고 부르는데 그럼 등차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다음 항 n 더하기 1번째 항을 가기 위해서 전항에다가 항상 d를 더했어요. 항상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d를 더하면 돼. 혹은 넘겼으면 an 플러스 1 빼기 an 즉 전항과 앞항의 차이는 항상 d를 일정해 라고 이런 말들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줄 수 있어. 그럼 이런 말을 주면 이 새끼 등차구나 라고 눈치껏 문제를 푸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래. 근데 항상 초기값은 줘야 됩니다. 초기값이 3이래. 줬어. 그럼 이 새끼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다음처럼 다음을 하기 위해 전항에다가 1 더하면 돼. 그럼 실제로 얘의 의미는 공차가 맞거든. 눈치를 채면 좋겠지만 못 채더라도 항상 수열은 뭔 소리인지 모르면 n에 1부터 넣는 거니까 1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2지. 그럼 A1이 3이니까 얘가 5네. A2 5 찾았네. 2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2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7이네. 그러면 3, 5, 7, 9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등차구나 라고 눈치를 까고 문제를 풀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등차 정도는 등비랑 등차 다 필요 없는데 등차랑 등비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등차 중항인데 등차 중항입니다. 네. 등차 중항이 뭐냐면 평균 같은 건데요. 어떠한 세 개의 수가 있다. A, X, B가 있다.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X를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데 등차 수열은 그 다음을 갈 때마다 B씩 커지는 거니까 A랑 D는 B 커진 거 아니야. 얘가 B가 커졌다면 X 빼기 A가 D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얘가 등차라면 X에서 B도 B만큼 커진 거니까 마찬가지 B 빼기 X도 B겠지. 그럼 둘이 같은 거니까 X 빼기 A랑 B 빼기 같으니까 넘기면 2X가 A 더하기 B X가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즉 우리가 이 X를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치 뭐랑 똑같냐면 AX, B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낀 이 친구가 A, B의 평균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가 등차 중항이지만 평균처럼 보이지? 그래서 얘를 정확히 말하면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거든. 이 평균에 대한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산술 빼기가 다음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뛰어간 친구들에 대해서 평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더하기 관련된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더하기 관련된, 더하기로 변화된 그런 자료에 대한 평균을 이제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도 더 유니크하게 등차, 같은 더하기, 빼기로 변화하는 친구들은 산술 평균이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를 이룬다면 산술 평균을 사용해서 가운데 수를 찾을 수 있다가 가장 기본기이긴 하겠지. 이거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수가 등차다.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보자.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러면 내가 A 더하기 B, A 더하기 2D라고 두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을 써왔거든. 왜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은 더하기 빼기가 메인 연산이야.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무언가 재밌는 걸 만들어내고 싶다? 등비는 당연히 곱하기겠죠?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면 더하기가 안 이쁘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래. 그럼 A랑 D로 식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가운데가 하나의 문자로 두는 게 유리하다. 그럼 A 그러면 A 빼기 D, A 더하기 D 몇씩 커지는? D씩 커지는 등차를 만들었지?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라면 다음처럼 세 개의 수를 세팅해야 이쁘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뭐가 이쁘냐면 합이 이뻐요. 합이 D가 사라지면서 3이란 말이에요. 보통 합을 물어보기 때문에 합이 이뻐지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라면 항상 센터, 얘가 센터거든. 센터가 선생님 이제 몇 시에 보내주시게요? 항상 센터가 한 문자가 되도록 세팅하는 게 좋다. 이러면 합이 이뻐진단 말이에요. 합이 얼마예요? 3A죠. 마찬가지 이제 내수가 문자, 내수가 등차. 어떠한 4개의 수가 등차라면 어떻게 세팅하는 게 유리합니까? 라는 거거든. 그러면 4개의 수가 등차면 가운데를 내가 그냥 A라고 해볼게. 항상 센터가 한 문자 주는 게 유리하겠지? 그럼 가운데를 A라고 하면 4개의 수니까 가운데가 없거든. 가운데 A를 두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수는 D만 커지니까 A 더하기 D. 그 뒤에 수는 A만큼 작아지니까 A 빼기 D. 즉 A는 실제로 이 수열에 들어가지 않아. 그냥 센터를 내가 A가 둔 거야.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숨겨진 센터 A가 둔 거야 이렇게. 그럼 가운데 A가 두면 D 커지고 D 커졌잖아. 결과적으로 내가 둔 이 두 개의 수는 2D만큼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또 2D 커지니까
A 더하기 3D. 또 2 작아지니까 A 빼기 4D, 3D. 이렇게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라고 4개의 숫자를 등차가 준 거라고. 즉 어떠한 홀수 개가 등차라면 가운데가 한 문자 그 수열 내부의 숫자를 둘 수 있겠지만 4개는 그게 없거든 가운데가. 그 때문에 내가 임의로 얘를 잡아서 센터 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합이 얼마냐면 얘도 합이 얼마 나와? 다 더하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4이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등차 수열은 등 간격으로 커진단 말이야. y가. 그럼 x도 n도 항상 등 간격이거든. 그럼 x, y가 주로 등 간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 나오냐면 센터를 왜 함자로 둔 거냐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납니까? 야 네가 1, 2, 3에 대한 평균을 구하재. 응? 그러면 너 평균 어떻게 구했어? 4에서 3. 3에 1 줘버리면 2잖아. 맞아? 평균이 2거든 이거. 지금 2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2의 대칭이라면 내가 전부 다 2에 대한 대칭이면 2가 평균이고 2가 센터이기 때문에 내가 평균을 미리 알고 있으면 얘를 다 2로 바꿀 수 있잖아. 다 2. 맞아? 그러면 결국은 이게 평균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얘가 2가 3개 있는 거니까 2가 3개 있고 3개 있으니까 평균이 2인 거네. 이해돼? 센터를 알면 평균이 이 센터가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실제로 궁금한 건 모든 수의 합이거든. 즉 센터가 미리 알 때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1, 2, 3의 평균을 구하세요. 평균이 있겠지만 모든 수의 합 1, 2 더하기 2 더하기 3이 뭐냐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평균이 2인 거 알면 다 2로 바꿔서 2로 바꾸면 결국 그냥 2가 3개 있는 거잖아. 평균이 3개 있는 거지. 이해했어? 왜 마찬가지 빼기 D 더하기 D니까 이렇게 줘버리면 전부 다 AAA인 거잖아. 그럼 3A인 거지. 그럼 걔를 공식화한다면 다음처럼 센터 어떠한 평균 센터가 있는 친구 평균에 대한 대칭을 갖는다면 합 공식 이 세 개의 합은 항상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평균 곱하기 한 개수로서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구하재.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센터가 얼마야? 센터가 2지. 센터 2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라고 구하는 게 유리하다. 이해돼? 마찬가지 짝수의 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 합을 구하라고 치면 평균 내가 숨겨진 평균 짝수에는 항상 평균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숨겨진 평균을 구한다면 마찬가지 그 평균도 4개 있는 거니까 평균 곱하기 한 개의 수로서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마찬가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을 구하자 이렇게 등차 수열이죠? 센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평균이 누구야? 4랑 6의 평균이거든? 얼마야 센터가? 5네. 그럼 얘는 5가 몇 개 있다? 5가 4개 있어요 라고 내가 센터 즉 평균을 찾아서 항의 수만큼 곱하면 항의 합이 금방 나와요 라고 문제 풀 수 있겠지. 그럼 그 다음 단어는 등차수 합이니까 등차수 합을 구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네. 맞아? 그러면 이제 확장하면 이런 거 가능한 겁니다. AN이 등차래. A 등차면 내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찾으래. 그러면 등차면 X가 무조건 등간격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이 얘는 X는 2에 대한 대칭 맞아? 그죠? 생각해봐. A가 등차면 예를 들어서 A1, A2, A3가 같은 간격 B씩 커지는 거니까 항상 얘가 평균 맞아? 평균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라고 치면 얘는 A2가 몇 개 있는 거야? A2가 3개 있다로 바꿔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이 되어도 A246이 되어도 마찬가지 246이니까 A2,
A4, A6은 두 칸씩 떠간 거 아니야 이렇게. 여전히 얘가 평균인 거 맞아? 마찬가지 평균 A4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마찬가지 뭐가 되어도 홀수개가 되더라도 아니 홀수개가 아니라 짝수개가 되더라도 지금 마찬가지 1, 2, 3, 4가 등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센터를 내가 잡아 이렇게 센터가 근데 뭐가 나와? 센터가 수점 나와요. A 2.5가 나오거든. 2랑 3의 평균이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가운데 친구의 합의 평균을 구하면 A2랑 A3의 평균은 A 2.5인 거야. 더해서 반띵이니까 5의 반띵이니까 얘 평균이 몇 개 있는 거야? 얘 내가 4개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이제 뭐 하셨다? 이딴 짓거리를 하면 연산이 되게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한마디로 나가서 이런 거라고 봐봐. 지금 A 1, 2, 3, 4가 대칭형에 있어. 그죠? 근데 A 2.5는 A2랑 A3의 평균이지. 그래서 반띵한 게 A 2.5인 거지. 맞아? 그럼 A2랑 A3의 합은 얼마야? A 2.5 두 배의 A 2.5인 거지. 그죠? 지금 내가 센터를 알면 그 값들은 항상 대신 가질 거 아니야. 그럼 2랑 3의 평균도 2.5, 1과 4의 평균도 2.5인 거야. 왜냐면 n의 값의 합을 보니까 2랑 3 하면서 더해서 반띵 2분의 5, 1과 4도 더해서 반띵 2분의 5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A1과 A4도 지금 A 2.5에 대한 대칭이 되면 2분의 A1 플러스 A4도 마찬가지 평균이 2.5 맞아? 마찬가지 A1, A4도 2배의 A 2.5겠지? 맞아요? 그럼 다 더한 게 뭐니? 그럼 이 A 2.5가 4개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산들을 기본적으로 하면 성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항이 7이고 두 번째 항이 5죠. 몇 칸 커졌니? 응? 한 칸 커졌으니까 D만큼 커진 거거든. D 한 개. 그게 2 줄었지. D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초항은 7이죠. 그럼 실제로 초항과 공차를 알면 AN을 아는 거거든. 실제로 초항이랑 그러니까 초항이 아니더라도 하나 알고 D 하나 알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초항과 D를 아니까 일반항을 세워보자면 일반 공식에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귀찮기 때문에 최고차의 수가 D래며 그럼 마, 2, N 시작해야지. N에 1름 7 나와야 되거든. 1 마이니까 뒤에 9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1름 7 나오니까 잘 했네. 다시 A1이 마 3이야. A5가 13이야. 몇 칸 커졌어? 4칸. 4D 커졌지. 얼마 늘었어? 16 늘었어. 그러면 4D가 16이니까 D가 4겠네. A1도 알고 있네. A1도 3입니다. AN은 4 곱하기 N 1이면 3 나와야 되니까 마 1 붙으면 되겠지. 마 3 1이면 마 3 넣으려면 마 7 붙으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어떠한 두 개의 수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차를 이루고 싶대. 그러면 넘버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A1, A100이 넘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수열로 리니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B1, 얘를 B2, 얘를 B3. 그렇다면 A100은 101번째니까 101. 그럼 얘는 102개지. 100개, 2개니까 102개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새로운 B라는 수열로 쓰면 결국 B라는 친구는 B1이 2인 거고 B102가 얼마인 거야? 406.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라니까 몇 칸 커졌냐라고 하니까 101칸. 얼마큼 늘었습니까? 404. 그럼 D가 4. 초항 4, D 4. 그리고 D 찾으라니까 이 문제 끝났지? 이렇게 어떠한 수 사이에 어떠한 숫자를 몇 개를 넣어서 어떠한 등차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새로운 수열로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등차 수열인데 3항과 8항은 절대값 같고 그거 반대래. 일주일 이렇게 준단 말이야. 뭐 A3의 절대값과 A8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 간대요.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지? 부호 간대니까 이제 A3이 마이너스 A8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건 뭐 하는 거야? A3은 A 더하기 2D, A8은 A 더하기 7D, A랑 B로 식을 세워서 연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질일 거 아니야. 근데 넘겼으면 이거 A3과 A8의 합이 0이라는 소리거든. 맞아요? 그러면 봐봐. 등차 중앙을 생각한다면 3과 8의 평균이 뭐야? 뭐에 대한 세터 같지? 3, 8. 그 반띵이니까 얘는 어떤 항이 평균인 거야? 11의 반띵이가 A11 5.5 아니야? 얘의 평균이 5.5일 거 아니야 이렇게. A3과 A8의 등차 중앙을 구하라고 치면 얘 더해서 반띵이 A5.5인 거라고. 맞아? 이 친구의 평균은 A5.5 맞아? 그러면 이 두 개 합이 0이라는 건 얘는 A5.5 평균을 구해서 걔가 두 개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A5.5가 뭐인 거야 바로? 0인 거야. 이해했어? 어떠한 두 개의 등차수열이 절대값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건 다음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가운데가 0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주어진 게 A5가 마사거든. 내가 구한 건 A5.5가 0이래. 그러면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도 야 5랑 5.5는 몇 칸 간 거야? 0.5칸, 0.5D 간 거야 이렇게. 2분의 1D 간 거라고. 얼마큼 늘었어? 2분의 1D가 살아서 D가 8이에요. 바로 D가 나왔죠? 그 다음 마찬가지 그럼 A호가 마사니까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생각해봐. A1을 찾으면 되는데 몇 칸 앞으로 간 거야. 내가 A5라니까 A1으로 A5를 표현하려면 4칸 앞으로 간 거지. 맞아? 그럼 거꾸로 얘는 4에서 몇 칸? 32만큼 앞으로 한 게 마사라는 소리잖아. 그럼 32 뒤로 가야 되니까 A1은 마이너스 36이겠지? 초항하고 공차하니까 AN은 8N 1 넣었을 때 마 36이니까 마 44가 붙으면 되겠네. 이해됩니까? 마찬가지 이거 보자마자 A랑 D로 연방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A2는 A 더하기 D, A3는 A 더하기 2D, 얘가 마 18. A4는 A 더하기 3D, A6은 A 더하기 5D, 마 38. 그럼 AD에 대한 연방 푸는 나쁘지 않다고. 그렇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A2 더하기 A3는 평균이 얼마야? A 2.5라고. 아이고. A 2.5가 두 개 있는 게 마 18이니까 A 2.5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9인 거야. 마찬가지 A4랑 A6의 합이 마 38. 평균 A5가 A5의 2배가 마 38. 그럼 A5가 얼마다? 마이너스 19야? 그러면 A 2.5에서 A5는 2.5D 커진 거거든. 숫자는 10 줄었네. 그러면 2분의 5D가 마 10이니까 D는 마이너스 4야. 그러면 D 알았지? 맞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A1을 쓰자면 A1은 여기서 가도 되고 여기서 가도 되고 4칸 들어가면 되는 거야? 4칸 들어가면 되니까 16만큼 더 커지면 되는 거야? 그럼 16 더하면 얼마야? 마 3이야 이렇게. 그죠? A1이 마 3이니까 초항하고 공차하면 이거 아는 거랑 마찬가지지. 무조건 되진 않습니다. A9의 7배가 A5래. 이건 그냥 넣어야 돼. A9는 A 더하기 8, A8D, 4D 연립한 다음 얘는 A5가 4라는 거거든. 보자마자 이건 그냥 A5가 4라는 거야 이렇게. 그죠? 결국은 기본기는 A랑 D로 연방을 푸는 거지만 간격과 등차 준환을 사용하면 계산이 상당히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A3이 94, A12 73이야. 몇 칸 커졌니? TD. 몇 칸 줄었어? 21. D가 마3이야. 그러면 바로 초항 찾아주면 얘는 마6만큼 커진 게 굴차니까 초항이 100이야. 그럼 A1이 100이고 D가 마3이니까 AN은 마3N 플러스 1러스 100 나오니까 103이야.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오니 인 거거든. 근데 이 수열은 기본적으로 정수항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 음수예요 라고 부등식을 푸는 것보다 적당한 수를 넣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가. 3, 4 넣으면 어떻게 돼? 안 되네. 3, 4 넣으면 얼마야? 생각해보면 102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인가? 1이네. 그럼 A 3, 4가 지금 얼마냐면 1이지. 그럼 A 3, 5는 30 줄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지. 맞아요? 그러면 적당한 수를 넣어보는 게 더 빨라. 나는 해보는 것보다. A 3, 4가 1이고 A 3, 5가 마이너스 2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됩니까? 35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즉 100에 시작해서 30 준단 말이야. 그럼 A 34가 마지막 양수항이고 A 35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네. 그래서 다음 친구의 수열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적당한 수를 넣어보자면 어느 친구 어느 항을 기점으로 마지막 양수 마지막 음수 같은 친구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떠한 세 개의 수의 합이 어떠한 세 개의 수가 등차를 주는데 그럼 세팅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가 A 빼기 D A 더하기 D로 세팅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 뭐가 이쁘다? 합이 이쁘다. 그래서 때문에 항상 뭘 주냐면 합을 줘요. 합이 18이래. 3A가 18이기 때문에 A가 6인 거거든. 다시 이쁘게 쓰면 얘는 그러면 6 빼기 D 6 더하기 D거든. 그 다음에 곱이래. 그럼 곱은 그냥 해. 곱은 192는 3개를 곱한 거지. 되게 이뻐요. 그러면 왜냐면 66은 지워질 거고요. 6 지워 어떻게 돼? 6, 3, 18 32.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합차공식이거든. 36 빼기 D제곱. 그러면 D제곱이 4니까 D가 뿔마 2거든. 근데 다음 같은 상황에서는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냐면 2이면 4, 6, 8 마일이면 8, 6, 4 다른 숫자야? 똑같지? D가 2든 마이든 간에 D가 2면 4, 6, 8인 거고 D가 마이면 8, 6, 4인 거야. 같은 값일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세수 4, 6, 8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등차수의 합 증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AN 이 등차수열일 때 SN은 부분합이라는 기호인데 S는 썸 더할 거예요. N개를 N개의 어떤 수열의 N개의 항을 연달아 더하는 걸 S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N은 A 이런 거 A1, A2, A3, A4 다음처럼 연달아서 N개를 더한 항이 그런 뭉탱이를 표현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걔를 N개를 연달아서 더했다 라고 해서 SN이라고 표현할 거라고. 얘의 기호의 이름은 부분합 혹은 뭐 일반합 표현합니다. 이럴 때 등차 수열을 다 더하면 뭐가 되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S1은 뭐 A1, A2, A3 쭉 더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A1을 A라고 하고요. A2는 A 더하기 D, A3는 A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쭉 가서 맨 마지막 항은 AN이겠죠? AN은 A 더하기 N 빼기 D란 말이야. 이렇게 다 더한 친구를 구하고 싶은데 연산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가우스의 아이디어를 살리면 가우스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1부터 1, 2, 3, 4 쭉쭉쭉 다 더해서 100까지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나올까? 이게 궁금한 게 가우스였단 말이야. 그럼 가우스는 얘를 다섯 할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1부터 100까지 100개를 더하고 싶은데 1이랑 100이랑 더해도 101이고 1이랑 2랑 99랑 더해도 101이고 3이랑 98 4랑 즉 계속 100개를
짝꿍 하니까 전부 다 그 모든 짝꿍이 100일인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짝수계이기 때문에 딱 50개의 쌍이 등장하면서 101이 50쌍이 등장합니다 라고 계산한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아이디어를 착용하면 우리가 등차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는 수의 나열인데 이렇게 합이 일정하다면 S를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뒤집어서 내가 지금 A1, AN, A2, AN 빼기 1, 즉 이 전 번째항 이 전 번째항 써주면 AN 빼기 1은 초항 더하기 N 빼기 1이거든. 이렇게 더해도 이렇게 해도 항상 똑같은 게 나오지 않냐 라는 아이디어란 말이야. 그래서 X를 한 번 더 쓰는데 뒤집어 쓰자 이거야. 뒤집어 쓰면 AN 맨 앞으로 A 더하기 N 빼기 1D 마찬가지 AN 빼기 그 다음 앞으로 N 빼기 2D 마찬가지 A1은 맨 마지막으로 A2를 마지막 전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항상 얘가 100이 나올 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커진 친구들의 대칭형으로 똑같은 게 나왔듯이 얘도 항상 이 세로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얘가 뭐야? 2A1 플러스 N 빼기 1D거든. 항상 짝꿍 어떠한 등차수열 짝꿍을 잡더라도 항상 뭐 하겠다? 2A 플러스 N 빼기 1D란 말이야. AA N 빼기 2개의 D 한 개의 D를 더했으니까 N 빼기 1D 항상 2A 플러스 N 빼기 1D 나오지 않냐라는 거지. 항상 모든 모든 짝꿍들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세로로 더해버리면 왼쪽은 ES2 S2의 2배인데 얘는 네모가 N개 있는 거지. N개 더했으니까. 근데 이 네모가 뭐냐면 이 네모는 2A 플러스 N 빼기 1D A 2개 N 빼기 D의 D 그러면 SN 찾고 싶은 거니까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N 빼먹었다 2A 플러스 N 빼기 1D 라고 뭐 했어? 등차수열의 합공식 등장했지. 일단은 이걸 뭐 해야 돼? 암기. 등차수열의 주인공은 초항이랑 공차라고 했습니다. 초항이랑 공차를 할 때 등비수열을 구할 등비수열의 합을 표현할 수 있는데 등비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합은 잘 보니까 A, D, N이야. 초항, 공비, 하역수를 알면 합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기본기는 세 가지. 등차의 주인공은 A, D. 등차의 합의 주인공은 A, D, N입니다. A, D, N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합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일단 공식을 외워야 돼. 등차는 일반항, 합공식 못 외우면 나가 죽어야 돼. 시험을 볼 자격이 없어. 이해됩니까? 그럼 시험 안 봐도 돼. 모르면 안 봐도 됩니다. 일단. 근데 좀 얘를 이쁘게 써보자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A, N은 마지막 항이라 라스트 항 L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즉 이 네모와 똑같지만 A2 더하기 AN 빼기는 별로 안 이쁘단 말이야. 얘가 제일 이쁘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 제일 이뻐. A 더하기 제일 이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요 네모, 요 뭉탱이를 A 더하기 L이라고 쓸 수도 있어. 2분의 N A 더하기 L이거든. 이 옆으로 주면 2분의 A 더하기 L 곱하기 N 꼴로 쓸 수 있다.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L 플러스 N으로 표현했지. 그럼 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등차 합은 풀이가 두 가지거든. 공식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평균의 문제를 풀 것인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내가 전에 아까 평균에 대한 아이디어를 했지. 봐봐.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A5를 더하지. 예를 들어서 그럼 항이 몇 개야? 항이 5개지? S5를 구하란 소리야. 근데 지금 AN이 등차수열이라고 하자.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맞아? 그럼 홀수계 있으면
센터 평균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근데 홀수에 있으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야? 평균이지. 맞아요? 그럼 얘가 평균이기 때문에 A1과 A5의 평균이면서 A2랑 A4의 평균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A3 평균은 1 더하기 5번째 항의 평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A3는 A2 더하기 A4의 평균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A1과 A5를 알아도 평균을 찾을 수 있고 A2랑 A5를 알아도 평균을 찾을 수 있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내가 센터를 구했다면, 센터가 A3인데 A3를 구했다면 일단 뭐 하면 되냐면 항의 개수 5만 곱하면 되지. 즉 공식이 뭐냐면 센터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서 우리가 합을 구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평균 구하는 식이죠. A3가 평균이라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든 바로 그 전 친구들 알든 이 방식을 통해서 평균을 구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짝수개가 있더라도 A1부터 A2 이렇게 뭐가 있더라도 짝수개가 있더라도 얘는 평균을 모른단 말이야. 없어. 평균이 정확히 말하면 이 라인에. 그러면 강제로 평균 가운데 A 3.5가 평균이겠지. 강제로 평균을 잡아서 즉 얘 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균이 A 3.5인데 걔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평균이기도 하고 이렇게 평균이기도 하고 이렇게 평균일 거 아니야. 즉 2분의 A1 플러스 A6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혹은 그 안쪽으로 들어간 항. 즉 항의 수가 6개이기 때문에 1 더하기 6, 7 2 더하기 7 즉 우리가 항의 넘버의 합이 평균을 만들기만 한다면 평균을 구하기가 쉬운 거지. 다음 식으로 평균 찾으면 한 개수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이 아이디어를 쓴다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이 SN 구하지. SN 1, 2 쭉쭉 가갖고 AN 번째가 합이잖아. 그럼 내가 뭐만 하면 돼? 평균 센터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센터는 이렇게 짝꿍을 짓든 이렇게 짝꿍을 짓든 다 센터를 만들 거 아니야? 보통 제일 자주 주는 게 초항이랑 말항이니까 평균은 2분의 초항 더하기 말항이겠지. 평균을 구했다면 총합은 공식이 뭐냐면 등차 합공식은 평균 곱하기 한 개수라고. 내가 평균을 뭘로 구해놨어? 내가 말항을 알기 때문에 말항으로서 평균을 구해놨잖아. 그렇다가 뭐 하면 돼? 한 개수 n 곱하면 되지. 이해돼요? 이해란 말이야? 즉 이겁니다. 평균을 알면 평균 공식 문제를 풀자. 평균을 모르면 혹은 구하기 힘들면 일반 합 공식을 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아냐 모르냐 그 문제야. 그래서 평균을 못 구하거나 구하기 어려우면 공식을 사용하자. 평균을 구했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초항이랑 끝항이지만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꼭 짝꿍이 이것만 아니라 더 다양한 짝꿍이 있단 말이야. 짝꿍 찾아서 혹은 가운데 빨리 줬을 때 그때 합공식을 때리면 평균이 나오고, 그렇다면 합공식은 평균 곱하기 개수로서 구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이게 100배 빨라요? 1번부터 하면 A2가 5고 지금 A2가 5고 A5가 11인 등차래. 그럼 등차니까 일단 총항과 공차를 찾아보면 3칸 컸는데 6커였잖아? 그럼 3D가 6이니까 D는 그냥 2네요. A2가 5니까 A1이 뭐예요? 2시 커진 수열이니까 2 주니까 3이겠지. 그래서 뭐 했어? 지금 이렇게 공차랑 초항을 찾았지. 그럼 일반 항을 찾아야 되고 안 찾아도 되지만 내가 찾고 싶은 S12
12번째 항까지 합을 찾으래. 그럼 내가 n도 먼저 아는 거거든. n이 10이네. 맞아? 그러면 공식을 써도 무방하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이쁘지가 않잖아. 그럼 평균이 못 구해지니까 그냥 공 쓰면 2분의 n 12 2a 플러스 n 빼기 1 11 d 라고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공식을 써도 되고, 혹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S10인데 그러면 마지막 항만 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아니까 마지막 항을 구한다고 치면 얘는 A1부터 A12까지 합이니까 평균이 2분의 A1 플러스 A12 아니야? 항의 수가 12개일 거 아니야? 그럼 12번째 항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12번째 항이 뭡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A5가 11인 거 알고 있어. 그럼 A5에서 A12는 몇 칸 띄었어? 7D 띄었지. 그럼 얼마큼 커지는 거야? D가 2니까 14 띈 거야? 그럼 A12가 25네? 이렇게 마랑을 찾아서 2분의 초항 3 마랑 25 라고 다음처럼 평균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겁니다. 이해돼? 공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처럼 풀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지. 2번도 마찬가지. A1이 8이고 S6이 93이거든. 그럼 겁나게 열심히 S6 쓱 써도 돼. 2분의 n 곱하기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A1부터 A6까지 합이잖아. 평균이 얼마야? 대신 가운데가 얼마야? 가운데는 A 3.5야? 얘가 평균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A 3.5가 6개 있는 거지. 그게 93이야. 그러면 A 3.5가 얼마인 거야? 6을 나누면 10. 뭐 안 나눠 떨어져? 6분의 93. 2분의 3을 나누면 31이야. 그죠? 그럼 지금 A1이 8이고 A 3.5가 2분의 31이니까 몇 칸 커졌니? 2분의 5 T칸 커졌는데 얼마 커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8분의 16이니까 2분의 15 커진 거야? 그러면 2분의 5 D가 2분의 15니까 D가 3이네? D3 A8 초항과 D를 할 때 S10 찾지.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 A1에서 A10까지 합이니까 얘가 8인 거 아닌 상황인 거니까 A10만 찾아준다면 8 플러스 9D 27 얼마야? 이렇게 말하면 평균이 2분의 초항 더하기 끝항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한데 얘가 A랑 D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랑 큰 차이가 있냐?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뭐 하는 거야? 연습한 것 뿐이에요. 연습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평균에 관련된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두 개의 수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걸 넣어서 새로운 수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새로운 수를 다시 넘버링을 다시 해야 한다겠습니다. 얘는 첫 번째 항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다시 B1 다시 B2 얘를 B3 다음처럼 놓으셔야 돼요. 그럼 얘가 AN은 한 칸 더 갔기 때문에 N 더하기 1이야. 한 칸 더 가니까 N 더하기 2지. 그러면 N개, 2개, N 더하기 2개, N 더하기 2 딱 맞지? 그럼 내가 아는 건 B1이 12 B N 더하기 2가 75의 6인 거지. BN은 뭐래? 등차수열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문제 2개 풀라고 돼 있거든. 이 상태에서 1번 D가 3일 때 문제를 풀으래. 그러면 B1과 BN 더하기는 몇 칸 띄었어? N 더하기 1칸 띄었지. N 더하기 1 D만큼 차이 날 거거든.
이렇게 몇 칸? 얼마야? 63? 맞아요? 근데 D를 아는 상황 때문에 D를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은 D 지워지면 21이야. N은 22예요? 라고 찾을 수 있겠네 바로. 2번은 똑같은 상황에서 뭘 구하지? 합 S N 더하기 2가 4,3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거 다 더한 게 이거 얘를 다 더한 게 4,3,5일 때 문제를 풀어보지. 그죠? 등차 합은 두 가지였잖아. 공식으로 풀든가 평균으로 풀든가. 평균 1 구하셨다면 무조건 평균으로 푸는 게 유리하다겠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야, 첫 번째 아니랑 마지막 강 줬으니까 이렇게 더한 게 센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12 더하기 75가 평균일 거 아니야. 얘가 몇 개 있다? n 더하기 2개 있습니다 아니야. 평균 곱하기 개수수 구하는 게 유리하겠지? 그러면 얘는 435는 2분의 얼마야? 2분의 얼마야? 80 나눠지지 않을까? 87 하면 뭘까? 5 10 n 더하기가 10이니까 얘는 8이 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센터가 얼마나 유용한 아이디어인지 느낌이 오시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인데 S10, S20, S30을 구하세요거든. 그냥 풀면 S10은 거듭 말하자면 등차 수열이니까 A랑 D로 식을 세워야 되니까 2분의 하이게스 N 2A 플러스 N 빼기 1D 9D 얘가 얼마다? 1, 2로 S20은 2분의 N이 20이니까 20 2A 플러스 19D 얘가 얼마다? 430 이거 A랑 D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연립하면 AD 나오지.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푸는 게 기본기란 말이야. 그죠? 이건 답지 보고 아시고요.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등차의 성질인데 등차는 등차를 등간격, 일정한 간격으로 띄우거나 묶어도 등차입니다. 결국은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등차구만 등비구만 이라고 눈치를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등차인지 알면 너무 쉬워. 등비냐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럼 언제 등차가 등비냐? 가장 쉬운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등차 수열을 등 간격 일정 간격으로 띄우거나 묶어도 그 결과가 등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AN이 등차 수열이고요. 공비가 D면 공차가 D면 A1, A4, A7 이렇게 하면 3칸씩 띄지. 그러면 얘는 공차가 얼마인가요? 3D인 겁니다. 얘도 3D야? 이 결과는 AN이 등차라면 3칸씩 뛰어가는 친구도 등차 수열인 거고 공비가 3D인 거 맞아? 미안 공차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 간격을 띄는 너무 쉽죠? 얘는 10칸씩 묶은 거거든. 어떠한 등차 수열을 10개씩 묶은 수열이야. 그 10개씩 묶은 걸 부분합이라 부르는데 봐봐. S1은 A2, A1, A2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10개 묶은 세트를 얘를 뭐라 불러? S10이라고 부르고 걔가 1, 2, 5야. 맞아? S20은 20개 더한 거거든. 여기서 더 나아가서 11, 12 쭉쭉쭉 어디까지? 20. 이 두 개의 박스, 두 개의 기차, 두 칸 더한 게 S20이야. 얘가 430이라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 다음 10개를 더한 30개, 21, 22에서 쭉 가서 여기까지 더하는 거. 이 열차 3칸 더한 게 30. 얘가 내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근데 지금 등차 수열을 10개씩 등 간격으로 묶었지. 그 결과도 등차라. 이 묶은 친구도 등차란 말이야. 일단 단마디 내보면
첫 번째 열 묶음이 115래. 두 묶음의 합이 430이래. 그러면 이 두 번째 열착한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이 두 개 더한 게 430이니까 얘는 430에서 115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215야? 315야? 맞아? 근데 이것도 내가 말했어.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뭐라고 했어? 내가 또 등차라고 했잖아. 그러면 얼마씩 커지고 있니? 115에서 315는 200 커졌지. 그 다음도 200 커져야 돼. 그 다음 마지막 묶음은 515입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걸 조심해야 되는데 답을 515라고 적은 새끼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돼. 마지막 3개는 마지막 10묶음, 마지막 10개를 말하는 거야. 내가 찾고 싶은 건 30개 다 더한 건 뭐냐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얘는 115, 315, 515겠지. 맞아? 왜 그래요라고 하면 이 10묶음 비교해보자면 A1과 A11은 10칸이니까 10D지. A2랑 A12도 10D지. 그럼 각각의 항이 10D만큼 커지는 거야. 그럼 10D가 10개니까 실제로 이렇게는 10D가 10개니까 100D만큼 커지는 거라고. 얘도 뭐야? 그럼 얘도 100D겠지. 그럼 실제 A라는 수열의 공차가 D라면 실제 내가 찾은 저 박스들도 등차인데 100D가 공차인 등차 수열인 거라고. 이해돼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등차로 묶으면 띄어도 묶어도 등차인 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 등차 수열이니까 A랑 D로 식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스킬이 연마하기 때문에 이런 스킬도 연마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보자 라는 입장인 거라고. 한 건데 총항이 20이고 공차가 마사인 등차 수열이니까 감소하는 거거든. 이거 지금 A1이 20이야. 공차가 뭐니까 마사니까 점점 이렇게 줄고 있단 말이야. 그죠? 처음으로 음수항이 언제 나옵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해도 된단 말이야. 해도 A4가 40 주니까 10 6 2 마2야?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오는 건 7번째 항이지. 실제로 수열은 한 13개 미만은 한 15개까지는 12개? 그쯤은 직접 1부터 대입하는 게 100배는 빨라. 항상. 이해돼? 뭔 소리인지 모르면 1부터 늦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죠? 맨 처음 20인데 40 주면 금방 0 나올 거 아니야. 금방 음수 나오겠지. 그쵸? 금방 나왔죠? 아, 7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옵니다. 했잖아. 근데요, 정확한 풀이는 일반항 찾아서 문제를 푼 것 때문에 일반항 써주면 일반항 마사엔 1 넣어서 22니까 20 줄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에 나옵니까?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적당한 수를 넣어서 푸는 게 제일 쉽다겠죠? n에 대충 6 넣으면 24니까 6 넣으면 A6은 얼마야? 2야? 그럼 당연히 A7은 40 주니까 마2니까 7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에 나온다?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물어보는 건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게 가장 크냐?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음수항 전까지 더한 게 제일 커. 이 이후 더하면 음수화 되는 것 때문에 더 작아진단 말이야. 이게 S6 여기까지 더한 게 S6 여기까지 S7인데 S6이 제일 크겠지. 음수항 전까지 더한 게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처럼 감소한 함수가 등장한다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 나온지 확인해 준 다음에 합은 언제 최소예요? 양수항까지 음수항 전까지 더한 게 얘 합이 여기까지 더한 게 S6이 최대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항을 다 구해놨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평균이 2분의 얼마야? 초항 22 마랑 2 항의 개수 6개 그러니까 바로 연산할 수 있겠지? 2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72야? 얘가 최대라고. 2번 6번째 항까지가 최대고 최대는 70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는 몇 번째 항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맞아? 이거는 내가 적당히 나열해보라겠지. 나열했을 때 나열해야만
이쁜지 안 이쁜지 보인다? 야 A8은 얼마야? 뭐, 응? 마6 맞아 마6 마10 보이니? 뭐가 보이지? 대칭형이지 지금 양수항과 음수항이 대칭형이지 이거 대칭이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된단 말이야 즉 음수항에서 양수항을 바꿀 때 센터가 빵이면 대칭돼요 즉 A6과 A7이 지금 처음으로 양수항 음수항 바뀌는데 A6.5가 0이잖아 그럼 A6.5에 대한 딱 대칭이니까 대칭되는 거 맞아? 그럼 언제까지 대칭형과 쓰면 12까지 해보면 대칭이니까 0부터 6까지랑 7부터 10까지가 딱 대칭 12개가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S21을 구하면 S12를 구하면 구하지 않고도 0이라고 그냥 안 구했는데 0 나오자 대칭형이니까 맞아? S13이 마이너스 26일 거기 때문에 S12가 0이라면 감소한 친구라면 S13이 얼마야? 얘 더해진 거니까 A26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합이 S12 여기까지 합이 S13이니까 여기까지 0이래 그 다음 더하면 S13은 마이너스 26이겠지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이 나옵니까? 13번째 항에서 처음 음수항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맞아? 내가 일일이 나열해본다는 게 이런 의미란 말이야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면 보이죠? 근데 정확하게 풀면 얘가 어떻게 풀라고 나오는 거냐면 3번은 SN 찾아야 돼 SN이 뭐야? SN이 2분의 N 2A 플러스 44 플러스 N 빼기 1D 요거죠?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항 나오니 부등식 푼 겁니다. 이거 풀면 되거든. 이 사라질 거고요. 전개하면 마4 n제곱 맞죠? 뿔4 48n이 정말 작아요. 마4n 묶었으면 n 빼기 12 작아요. 음수 날리면 벌어지는 범위니까 n이 0보다 작거나 n이 10보다 크다. 그럼 13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항 나옵니다라고 원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